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트레스와 만성피로 가장 보편적인 주제이면서도 가장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신 호르몬이라는 부분을 오늘 강조할 텐데요. 저희 병원의 강남 메이저 병원에 제가 속해 있는 헬스에이징에 제가 프로그램들을 잠깐 보여줬는데 제가 주로 하는 게 만성피로 클리닉 또 스트레스 완화 클리닉 이 두 군데 클리닉이기 때문에 오늘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만성피로를 일으키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만성피로 클리닉에서는 이제 에너지도 저희가 평가하고 호르몬도 평가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시기가 없죠. 우리가 아동기부터 또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까지 이를 때 전생애가 다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분리증후군부터 시작해서 학동기를 거쳐서 그리고 사실 지금은 온 국민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만성 스트레스를 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인데요. 저희가 장년기, 청년기 할 거 없이 누구나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몸이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을 못 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안 좋거나 또는 두통이 생기거나 또는 위가 안 좋거나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중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스트레스 받으면 만성 피로가 생길 것인가, 피로감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제가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는 없죠. 그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스트레스를 예를 들어서 시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와서 혼내드릴 수도 없는 거고 상사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전화할 수도 없는 거죠. 스트레스를 제거하지는 못해도 스트레스를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너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도 잘 견디는 그 무엇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능력, 민감도를 저희가 저항도로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이제 만성 피로 하면은 병원에 가면은요,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지, 간 수치가 나쁜지, 혹시 당뇨가 생겼는지, 의사들은 이런 혈액 검사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이제 또는 암이 있어도 만성 피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증상 중에 하나가 피로감인데, 그런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피로감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검사해도 만성 피로의 원인은 잘 모르는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종종 정말 피로감의 원인을 못 찾겠으니까 뭐 정신과를 가세요. 당신의 피로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자신이 피곤한데 저처럼 기능의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세 가지 원인을 더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가 부신 기능 저하, 아마 좀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부신 기능 저하, 두 번째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저하, 세 번째가 정신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주로 부신 기능 저하라는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부신이라는 표현 좀 낯설죠? 근데 부신을 영어로 그대로 표현하면은요, AD, 부라고 하는 것은 AD라는 형용사, 접속어로 쓰게 됩니다. 신장 옆에 있다 해서 부신인데 신장을 영어로 레날이라고 표현 써요. 그래서 AD, 레날을 합쳐서 읽으면은 그것이 그 유명한 아드레날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아드레날린이 떨어진다 하면은 뭔가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 무력감을 호소할 때 쓰는 말이고, 반대로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했을 때는 굉장히 에너자이틱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부신 기능은 말 그대로 신장 옆에 있어서 부신이지만 흔히 말하는 아드레날린과 관련된 호르몬 조직이에요. 우리 몸속에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뇌 안에, 그리고 갑상선 옆에 갑상샘, 그리고 이 콩팥 옆에 부신 요 세 곳이 호르몬을 분비하고 호르몬을 합성하는 주된 장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기, 부신 중심으로 얘기할 겁니다. 부신 호르몬은 흔히 코티졸 호르몬과 DHEA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 코티졸과 DHEA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로 가게 되고 DHEA로 가게 되는 그 경로를 차단하게 된다 합니다. 그 코티졸 스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즉 DHEA는 감소하고 코티졸이 증가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항노화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DHEA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영어로 돼 있어서 보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코티졸과 DHEA가
급성 스트레스 때는 다 같이 올라가요. 급성 스트레스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부터 내가 싸울 수 있도록 몸속에 최대한의 힘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코티졸과 DHEA가 다 같이 증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스트레스가 지속돼요. 물러가지 않으면은요, 코티졸은 올라가고 DHEA는 감소해요. 그러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DHEA뿐만 아니라 코티졸까지 같이 감소하는 낮은 코티졸, 낮은 DHEA, 로우 코티졸, 로우 DHEA 스테이트. 저희가 흔히 부신, 고갈 또는 탈진이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탈진해서 제 진료실에 오는데 피검사를 하면은 낮은 코티졸과 낮은 DHEA를 보이기도 해요. 제가 몸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정상 상태에 비해서 만성 스트레스는 코티졸은 증가되고 DHEA는 감소하다가 탈진 상태에서는 코티졸과 DHEA가 같이 감소해요. 코티졸이 감소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나타내주고 상대방에게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력감, 피로감을 갖도록 합니다. 흔히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아침에 잠을 충분히 잤어도 주말에 잘 쉬어도 굉장히 피곤해한다. 이런 피곤이 주증상이 되겠고 뭔가 무력하고 짜증은 나는데 에너지는 없으니까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흔히 제 진료실로 많이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요. 그리고 혈압이 낮다 그러고 늘 이렇게 염증이 입안에 돌아가면서 염증이 생기거나 궤양이 생기거나 또는 여성분들은 방광염이 생기거나 이런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도 부신 기능 저하와 관련이 돼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생체 흐름들이, 신체 반응들이 대표적인 게 살이 찌고요. 부신 기능이 떨어지니까 느린 대사가 되면서 쉽게 살이 찌고 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는 그런 어려움에 겪기도 하고요. 또는 부신 기능이 나빠지니까 장이 안 좋아지고 등등등의 증상들이 생깁니다. 부신 필요를 진단하는 것은 코티졸 호르몬과 DHEA 호르몬을 같이 검사하거나 또는 하루에 4번 정도 타액을 검사해서 검사하기도 해요. 보통은 아침에는 코티졸이 올라가야 되고요. 밤에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라간 코티졸 가지고 에너지를 삼아서 하려는 일을 하게 되고요. 낮은 코티졸 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부신 기능이 망가지면은요. 아침에는 코티졸이 떨어져 있고 밤에는 올라가는 이런 부신 역전이 생깁니다. 그 결과로 잠을 부대끼면서 못 자게 되고요. 또 아침에 일어났어도 잠을 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부신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부신 기능 강화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코티졸과 DHEA를 보고 흔히 이제 우리가 병원에 오면은 주사 같은 걸 주잖아요.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태반 주사 같은 경우는 전 DHEA가 떨어질 때 많이 처방하고요. 그러나 코티졸이 떨어져 있는 부신 탈진 경우에는 감초 주사나 배곡 주사 같은 좀 더 강한 그런 부신 기능을 끌어올리는 주사를 처방하기도 해요. 흔히 영양제 중에는 이제 강장제라고 불리우는 인삼이나 홍삼 또는 홍경천, 당귀 또는 공진당 같은 이런 한약제 또는 그런 흔히 알려져 있는 강장제들이 부신 기능을 증가시키지만 특별히 DHEA가 떨어졌을 때 제가 부신 기능 처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외에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는 생활 습관을 제한해야 되고요. 단백질 중심으로, 호르몬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부신 기능과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은 왜 사람들이 탈진에 빠지고 힘들어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은요, 만성 스트레스에는 장사가 없죠. 그러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성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신 기능이라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아드레날린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기능의학을 소개할 텐데요.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 강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